연봉 7천이면 211만 원, 연봉 1억이면 462만 원. 연말정산 한 번에 이 돈이 그냥 꽂힙니다. 정부가 미쳤습니다. 2026 국민성장펀드. 이건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정부가 직접 설계한 합법적 세금 탈출구예요. 투자하는 순간 40%가 소득에서 사라집니다. 수익이 나도 세금 9%만 냅니다. 손실이 나면 정부가 먼저 20%까지 대신 물어줍니다. 이런 조건의 상품이 대한민국에서 나온 적 있었나요? 저도 처음 봤을 때 눈을 의심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연봉별로 정확히 얼마가 내 통장에 꽂히는지, 그리고 대부분이 모르는 치명적인 함정 3가지까지 완벽하게 파악하시게 됩니다. 뉴스에서 떠드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말고요. 진짜 내 돈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매달 월급 명세서 볼 때마다 한숨 쉬셨죠? 세금 떼고 4대 보험 떼고 남는 건 왜 이렇게 적은지, 내가 나를 위해 일하는 건지, 나라를 위해 일하는 건지. 그런데 말입니다. 드디어 정부가 우리한테 기회를 던졌습니다. 이 돈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정부가 왜 갑자기 이렇게 퍼주는 걸까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정부가 왜 이런 미친 혜택을 주냐고요? 간단합니다. 지금 미국, 중국, 일본이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수백조 원씩 쏟아붓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여기서 밀리면 끝장입니다. 삼성이 2등 되고 SK가 밀리는 순간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정부가 150조 원을 걸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항공 이 네 가지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돈이 부족합니다. 정부 예산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좀 빌려주세요. 대신 세금 확 깎아드릴게요. 손해나면 우리가 먼저 책임질게요. 이게 국민성장펀드의 정체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윈윈하는 구조예요. 우리가 받는 혜택은 대한민국 경제전쟁에 참전한 대가입니다. 참전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보상금이 뭔지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 번째 혜택 듣는 순간 귀를 의심하실 겁니다. 국민성장펀드의 첫 번째 무기, 소득공제 40%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1천만 원을 이 펀드에 넣습니다. 그러면 400만 원이 여러분의 소득에서 그냥 사라집니다. 아예 없었던 돈이 되는 거예요. 세금 계산할 때 그 400만 원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율 구간이 16.5%인 분이라면요. 400만 원 곱하기 16.5%, 66만 원을 연말 정산 때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1천만 원 투자했는데 시작하자마자 66만 원이 꽂혀요. 수익률로 따지면 6.6%입니다. 펀드가 1원도 안 올랐는데도요. 요즘 은행 예금 금리가 얼마죠? 3%? 4%? 거기 돈 넣어봐야 세금 떼면 3% 남짓입니다. 그런데 국민성장펀드는 가입하는 순간 6.6% 수익이 확정돼요. 예금 이자의 2배를 세금 환급으로만 챙기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봉이 높은 분들은 이 혜택이 몇 배로 커져요. 왜냐하면 세율 구간이 다르거든요. 연봉 7천만 원인 분은 세율이 26.4%입니다. 연봉 1억 넘으면 38.5%까지 올라가죠. 세율이 높을수록 소득공제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이건 잠시 후에 시뮬레이션에서 정확한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소름 돋는 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에이, 소득공제가 뭐 대단해. 결국 나중에 수익 나면 세금 왕창 떼어가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국민성장펀드는 다릅니다. 두 번째 혜택이 이 걱정을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두 번째 무기, 배당소득세 9% 분리과세입니다. 이게 왜 대단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은행이자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15.4%입니다. 주식 배당금 받아도 15.4% 떼가요. 1천만 원 벌면 154만 원이 국가 몫이에요. 그런데 국민성장펀드에서 수익이 나면 9%만 냅니다. 1천만 원 벌면 90만 원만 떼고 끝. 64만 원을 더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분리과세라는 점이에요. 분리과세가 뭐냐고요? 보통 금융소득이 많으면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때립니다. 연봉 높은 분들은 최고 세율 45%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요. 1천만 원 벌었는데 4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국민성장펀드 수익은 다른 소득이랑 합치지 않습니다. 그냥 딱 9%만 따로 떼고 끝나요.
연봉이 2억이든 3억이든 상관없어요. 이 펀드 수익은 9%만 내면 됩니다. 고연봉자분들에게 이건 합법적인 조세 피난처나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제발 이 펀드에 돈 좀 넣어주세요 라고 사정하는 수준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한 가지 걱정이 남으실 겁니다. 세금 혜택은 알겠는데 원금 잃으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니야? 투자의 기본은 원금 사수 아닙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 번째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듣는 순간 진짜 놀라실 거예요. 세 번째 무기, 후순위 보전 장치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펀드에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반도체 불황이 와서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20%가 됐어요. 일반 펀드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내 돈 2천만 원이 공중분해됩니다. 1억 투자했는데 8천만 원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성장펀드에서는요, 내 원금 1억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운용사가 먼저 넣어둔 돈이 대신 깎이거든요. 구조가 이렇습니다. 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내 돈이 깎이기 전에 정부와 운용사의 돈이 먼저 20%까지 손실을 흡수해요. 쉽게 말해서 방탄조끼를 입고 투자하는 겁니다. 총알이 20발까지는 방탄조끼가 막아줘요. 그 이상 맞아야 비로소 내 몸에 상처가 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무한대 사이라면 여러분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거나 무조건 이득을 봅니다. 세상에 이런 조건의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정부 보증 저축에 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반도체, AI, 바이오 같은 국가 전략 산업이 20% 이상 폭락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경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부가 150조 원을 쏟아붓는 산업이 망할 거라고 베팅하시겠어요? 오히려 이 산업들이 성장하면 펀드 수익률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 수익에서 세금은 9%만 내고요. 이 정도면 꽃놀이패 아닙니까?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궁금한 건 이거죠. 그래서 내 연봉이면 대체 얼마를 받는 거야? 계산기 두드려본 사람만 아는 그 숫자.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돈 되는 이야기. 연봉별 시뮬레이션 들어갑니다. 집중하세요. 첫 번째, 연봉 4천만 원 김대리 씨. 사회초년생입니다. 월급 받으면 반은 월세와 생활비로 나가죠. 그래도 열심히 모아서 1천만 원을 국민성장펀드에 넣었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투자금 1천만 원의 40%인 400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김대리 씨의 세율은 지방세 포함 16.5%예요. 400만 원 곱하기 16.5%, 66만 원. 연말정산 때 66만 원이 현금으로 통장에 꽂힙니다. 1천만 원 투자해서 시작하자마자 6.6% 수익 확정. 펀드가 0% 수익이어도 김대리 씨는 이미 66만 원을 번 거예요. 은행 예금이었으면 1년 동안 30만 원 벌었을 돈입니다. 2배 넘게 챙기는 거죠. 두 번째, 연봉 7천만 원 이과장 씨. 결혼하고 애도 있습니다. 세금 떼이는 게 제일 아까운 나이죠. 이과장 씨의 세율은 26.4%입니다. 이분이 조금 더 힘을 내서 2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해봅시다. 800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800만 원 곱하기 26.4%, 이 111만 원. 연말정산 한 번에 211만 원이 돌아옵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웬만한 한 달 월급입니다. 보너스가 한 번 더 들어오는 거예요. 2천만 원 투자해서 211만 원 수익. 수익률로 따지면 10.5%입니다. 펀드가 1원도 안 올랐는데 10% 넘게 버는 거예요. 이게 국민성장펀드의 무서운 점입니다. 세 번째, 연봉 1억 원 이상 박 본부장님. 이분들은 세금의 고통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에요. 연봉이 오를수록 세금이 몇 배로 늘어나거든요. 박 본부장님의 세율은 38.5%에서 최대 40%가 넘습니다. 이분이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1. 200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1. 200만 원 곱하기 38.5%, 462만 원. 거의 5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연말정산 한 번에 통장에 꽂힙니다. 이 금액이면 웬만한 대기업 신입사원 월급 2달치예요. 세금 환급으로만 이 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펀드에서 수익이 나면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45% 세금 맞을 걱정 없습니다. 딱 9%만 내고 끝! 고연봉자 분들에게 이 펀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당장 가입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렇게 좋은 펀드도 함정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3년 뒤에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세 가지 함정, 반드시 피해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함정, 중도 해지의 무거움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갑자기 큰돈 들어갈 일이 생기죠. 결혼, 이사, 갑작스러운 사고. 그때 펀드에 넣어둔 돈 좀 빼야겠다 생각하는 순간 비극이 시작됩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최소 3년을 유지해야 해요. 3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전액 토해내야 합니다. 그냥 토해내는 게 아니에요.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너 우리랑 3년 같이 가기로 해놓고 배신했지? 혜택 다 내놔 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전략은 분산 가입이에요. 한 번에 큰 돈을 몰아넣지 마세요. 매달 조금씩 적립식으로 넣거나 만기 시점을 다르게 해서 쪼개서 가입하세요. 그래야 갑작스러운 자금 압박에도 혜택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 운용사의 실력입니다. 정부가 손실 20%를 보전해 준다고 했죠? 이건 반대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20%를 넘어서 손실이 나면 내 원금도 깎이기 시작한다. 설마 반도체랑 AI가 20%나 폭락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펀드나 가입하면 안 됩니다. 2026년 6월이 되면 여러 은행과 증권사에서 앞다퉈 상품을 내놓을 거예요. 그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운용사가 과거에 펀드를 얼마나 잘 굴렸는지, 어떤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지, 운용 수수료는 얼마인지, 나라가 하는 거니까 다 똑같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이에요. 운용사 선택이 수익률을 좌우합니다. 세 번째 함정, 선착순 마감입니다. 이런 정책 펀드는 정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요. 혜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모 한도가 금방 찰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청년 희망 적금 때 기억하시나요? 은행 앱 터지고 사이트 마비되고 난리도 아니었죠. 국민성장펀드도 그 이상의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 공모에서 혜택이 가장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 기조가 달라지면 다음 차수의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가장 혜택이 좋을 때 출시 초기에 올라타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함정까지 다 아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펀드의 효과를 제대로 뽑아먹는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고수들만 아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전략,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입니다. 나는 연금저축도 하고 있고 IRP도 있는데 국민성장펀드까지 하면 돈이 빠듯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고수와 하수가 나뉩니다. 하수는 돈 없어서 못해라고 포기합니다. 고수는 포트폴리오를 재배치해요. 기존의 수익률이 지지부진했던 일반 펀드나 그냥 묵혀둔 적금 있으시죠? 그 돈을 정리해서 국민성장펀드로 옮기세요. 왜요? 소득공제 40%라는 확정 수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연 3% 주는 적금에 돈 묶어두는 것보다 가입하자마자 60% 수익이 확정되는 펀드로 옮기는 게 당연히 이득 아닙니까? 이건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자산 재배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 가족 단위 교차 가입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요, 연봉이 더 높은 사람 명의로 최대 한도를 채우세요.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소득공제 효과가 훨씬 더 커지니까요. 부모님이 은퇴 후 소액의 배당소득으로 생활하신다면요, 부모님 명의로 가입해서 9% 저율과세 혜택을 누리게 해드리세요. 효도 재테크예요.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자녀에게 돈을 주고 자녀 명의로 가입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장기적인 종자돈을 만들어주는 거죠. 세 번째 전략, 3 법칙을 기억하세요. 3년 의무 기간을 지키고 소득의 30% 내외로 투자하고 3개월마다 펀드 수익률을 점검하세요. 아무리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준다 해도 내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국민성장 ISA도 출시될 예정이에요. 기존 ISA의 비과세 혜택과 국민성장펀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구조가 나올 겁니다. 이건 절세의 끝판왕이에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2026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40%, 배당소득세 9% 분리과세, 정부의 20% 손실방어, 이 세 가지 혜택이 한 상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대한민국 성인이면 대부분 가능하고 한도는 2억 원까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 조건의 상품을 안 하는 건 손해입니다. 특히 연봉 5천만 원 이상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1순위로 검토하셔야 해요. 여러분이 투자한 그 돈이 삼성전자의 차세대 칩을 만들고
네이버의 새로운 AI 모델을 만드는 총알이 됩니다. 그 성장의 과실은 전부 여러분의 몫이 될 거예요.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정보의 양이 아닙니다. 행동의 속도예요.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지금 당장 자신의 연말정산 명세서를 확인하고 내년 자금 계획을 세울 겁니다. 2026년 6월, 그 기회의 문이 열릴 때 여러분은 반드시 그 문 앞에 가장 먼저 서 계셔야 합니다. 매년 세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삶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가가 깔아준 판 위에서 당당하게 내 몫을 챙기는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주변에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통장이 빵빵하게 채워지는 그날까지 저 무한돈전은 쉬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강력한 돈 되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무한한 돈의 전쟁, 무한돈전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